만약에 층고가 아주 높고 간격도 아주 가까운 두 동 사이에다가 분수라든지 연못을 만들어 놓았다면 주민들도 이렇게 뭐 물이 솟아오르는 분수라든지 또 물고기가 있는 연못이 있으면은 아, 우리 아파트 고급이구나 하고 또 막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못이나 분수를 이런 데다가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하면은 특히 뒤에 물이 있는 이동의 저층은 여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좁고 그늘이 지는 곳에는 물이 흐르거나 고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흉한 기운을 부르고 건강이 나빠지고 질병이 잦아집니다. 여기는 단지 배치가 좀 특이합니다. 각 동들이 30층이 넘는 고층입니다. 이 높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도열하듯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동 사이의 간격도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마치 긴 배관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직접 걸어봤는데 좀 느낌이 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빠르게 부는 바람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기가 너무 빠르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특히 끝동의 끝집, 끝동의 끝집, 그러니까 이 부근에 있는 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쪽의 지대가 낮으면은 기는 더 빠르게 흐르고 또 유실됩니다. 이왕이면은 선택할 수 있다면은 이런 곳은 피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파트 실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촌동 신동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한강물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감싸주고 또 안아주는 그야말로 명당에 자리한 아파트입니다. 이런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을 판상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 세대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 베란다하고 뒷 베란다로 바람이 잘 통하고 환기가 잘 됩니다. 동간 거리가 이렇게 널찍한 판상형 아파트는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듭니다. 특히 제일 앞동은 전망까지 좋으니까 매물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입니다. 이런 모양을 타워형이나 탑상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타워형은 동 모양이 Y자, T자, 십자형 등 다양한데 외관을 보면은 이렇게 요철이 많습니다. 이렇게 요철이 많은 외관이라 이런 모양을 풍수가 좋아하는 반듯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의 모양도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특히 실내를 보면 이렇게 사선의 벽들이나 통로가 많은데 이런 사선의 벽들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타워형 고층 아파트는 창문을 여는 방식도 다르고 또 창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환기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쪽도 외부고 다 외부입니다. 거실 쪽이고 여기는 이제 방 쪽인데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실내에 있는 이런 막힌 벽들 때문에 바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막혀가지고 빠져나갈 데도 없고. 여름철에 이런 집이 남서향이나 서향이라면은 오후가 되면은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데 또 옆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볕까지 창문으로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기다 환기까지 안 되니까 여름철 오후는 그야말로 고약한 지경이 되고 맙니다. 일반적인 타워형은 바람의 유출구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워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돌출부에 이런 구조로 한 가구만 있다면 전망도 좋고 또 채광이나 환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워형이나 판상형 중에서 뭐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판상형이 반듯하고 안정적인 기의 소통에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실내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면은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는 거실이나 방은 타워형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너무 크거나 많으면 기가 쉽게 흩어지고 좋은 기운도 간직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은 아늑하고 편하고 그냥 눕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방도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군데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썰렁하고 또 휑하고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좋은 기가 모이지 않는 방이나 거실에서 생활을 하면은 일도 잘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조는 한쪽 창문은 커튼으로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가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한쪽 창문은 늘 커튼을 내려서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안방은 반드시 반듯해야 합니다. 침대는 방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누던 이렇게 나누던 방문의 반대쪽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 방은 드레스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침대를 제 위치에 두기는 좋은 구조입니다. 제일 문제는 여기입니다. 화장실이나 드레스룸으로 가기는 편하지만 반듯한 네모 모양에서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한쪽이 없어가지고 방 전체가 산만하고 균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길쭉해지니까 풍수에서 말하는 가난한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주렴이라든지 뭔가를 천장에서 내려가지고 약간 반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문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면은 문길이 너무 가깝고 또 문길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만들면은 이 방에 사는 부부가 자주 싸우고 넘어져서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만들면 아예 없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방법이 있다면은 바닥에 문지방이나 레일이 없는 이렇게 매달리는 행거도를 만들어서 미닫이식으로 이쪽으로 미는 문을 만들면 됩니다. 평소 때는 열어두더라도 잘 때 정도는 닫아서 방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닫지는 않더라도 방을 반듯하게 만들 뭔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는 더 안정됩니다. 외부의 기는 창문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현관문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창문은 건강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주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기운들이 들어옵니다. 사업의 운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재물은 주로 현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현관문하고 맞닿은 긴 복도는 기의 유입을 어렵게 합니다. 어둡고 긴 복도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나 난산을 예고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복도는 천장에 매입등을 잘 설치해서 복도를 밝게 해야 됩니다. 매입등 위치는 현관 중앙, 문 중앙,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잘 잡은 다음에 나머지 등의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복도에다가 툭 튀어나온 가구를 둔다든지 벽에다가 너무 큰 그림을 거는 것도 기의 유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